영화를 볼 때면 나쁜 놈들 바로 빌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런이 없으면 영화는 재미있을까? 어쩌면 영화, 게임에 꽂힌 영웅이 아니고 빌런, 악당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떠오르는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코카도 아보카도와 앤서니 로프레도입니다. 그 둘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받고자 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빌런의 마음이랄까 생각합니다. 한번 그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니코카도 아보카도. 초기엔 비건을 지향하며 바이올린을 켜고 조용한 비건 먹방 영상들을 올리던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육류를 섭취해야 한다는 본인 스스로의 건강상 문제로 비건을 그만두고 가능한 채식을 지향하는 성향인 플렉시테리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점차 고열량 음식의 섭취를 늘려가며 180kg을 넘나드는 초고도 비만이 되었고 유튜버로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조회수로 인한 도취로 악화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먹는 것 같다가 자극적인 음식을 대량으로 먹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점점 그런 류의 영상을 올리고 살이 쪄가며 비만으로 체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느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회수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점점 공황장애나 피해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먹방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점차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이 많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대성통곡을 하는데 반 정도는 얼마 안 가서 금방 그치네요. 이런 자극적 컨텐츠를 반복하다 보니 먹는 모습도 무척이나 지저분한 데다가 심각하게 쩝쩝거리는지라 어지간히 먹방을 즐겨보는 사람들도 그의 먹방은 불쾌감을 표하며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위해 식사 예절도 매우 좋지 않은데 먹는 도중에 트림이나 방귀 같은 무례한 행위는 기본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음식을 던지거나 엎어버리고 바지에다 똥을 지리는 등 막장의 끝을 달립니다. 게다가 본인도 잘 씻지 않고 지저분하게 다니는지라 제발 좀 씻고 다니라는 댓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역시 그 놈의 인기가 뭔지 물결표 이즈 산소호흡기 끼고 장애인 쇼하기도 있죠. 우히히. 아무튼 빌런 맞는 것 같아요. 2. 앤서니 로프레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블랙 에일리언 프로젝트 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앤서니 로프레도는 그의 손가락 절단 수술을 기록하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는 나는 내면의 평화를 개발한다. I develop my inner peace. 나는 문구와 함께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있던 곳을 꿰맨 손을 공개했다. 절단된 두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손톱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눈알도 문신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귀도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혀도 두 갈래라고 하네요. 뭐지? 괴물이 따로 없네요. 어쨌든 이 사람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다주니 좋아서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하고 무서워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빌런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런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별표 빌런의 마음 과학 연구. 과학적으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시건대 심리학과의 수전 겔먼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인지, 커그니션, 최신 오해 사람들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빌런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내면의 나쁜 점을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4에서 12세 어린이 434명과 성인 277명을 대상으로 영화와 만화에 등장하는 악당과 영웅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악당으로는 디즈니의 인어공주에서 문어발을 가진 악녀로 나온 우르슬라와 피터팬의 후크 선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픽사의 토이스토리 주인공인 우디와 마블의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도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어린이들에게 악당이 친사회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 악당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묻는 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언덕 아래 사람이 있는데 우르슬라가 그쪽으로 돌을 던질지 아니면 사람을 피해 던질지 반려동물인 뱀과 과자를 나눠 먹을지 혼자 먹을지 묻는 식입니다. 어린이들은 악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행동이나 감정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영부진은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형태의 악당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연구에서는 가상의 악당이 여성을 납치한 까닭을 묻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와 달리 어린이도 악당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영웅과 악당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후크 선장이 자신의 속내가 나쁘다고 볼지 나쁜 행동을 하고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불편할지 물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악당은 내면도 압도적으로 악하고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을 보는 기계가 우르슬라의 마음 깊은 곳에 선한 면이 있다고 판단할지, 우르슬라가 마법의 약을 먹고 선한 행동을 하면 깊숙이 내재된 선한 면이 드러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악당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영웅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악당의 내면에 좋은 점도 있을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논문 제1저자인 발레리 웅시드 박사과정 연구원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우르슬라가 늘 나쁜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악당에게 반전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며 매력을 느끼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악당에게 반전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며 매력을 느끼는 셈입니다. 다른 이유도 가능합니다. 앞서 연구 결과는 악당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악당에 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실험 같은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내면에는 빌런이 되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해설하는 과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